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요걸 원래는 정식 명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영어로 쓰자면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시아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게 그냥 디지즈가 빠지게 돼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생기는 치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자, 어떤 각서를 뒤로 하고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바로 독일인 의사, Das ist gut. 독일인 의사. 제가 제2의 그거를 독일어를 했었어요. 쓸데없는 얘기죠. 자, 독일인 의사 루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고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이런 여자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환자가 좀 어떤가요? 자, 눈에 이제 초점이 없고, 눈빛에 초점이 없고, 환자의 의욕이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좀 뭔가, 무표정하고, 좀 그런, 이렇게 좀 특징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요 환자가, 5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1907년에 51살이라고 하면은 노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그 일반적인 어떤 노년과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서 이 여자 환자의 뇌를 열어서 그 뇌 조직을 갖다가 보게 돼요. 보게 됐는데 뇌 안에 이상한 이렇게 뇌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뇌세포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 뇌세포 주변으로 해서 이상한 물질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물질로 인해서 환자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더 말을 해볼게요. 자, 알츠하이머 병은 대뇌 피질 세포의 점진적인 소실로 인해서 기억 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행동 장애도 발생해서 결국엔 일상생활 능력을 상실하는 질환이다라고 했는데, 자, 결국엔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대뇌 피질 세포. 자, 우리가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에 있는 이 겉껍질인 뇌 피질 세포예요. 뇌 피질 세포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피질 세포가 그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뇌 피질 세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소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피질세포가 점점 소실이 된대요. 소실이 되면서 그 기억장애라든지 전반적인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걸 이제 질환을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가족 알츠하이머병, 영어로는 패밀리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유전적인 거는 한 10% 미만에, 전체 알츠하이머 병이 한 100이라고 10% 미만에 불과하고, 보통 이제 이 알츠하이머 병 그 대부분은 노인 연령에서 아주 그냥 산발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내용 여기 나오네요. 자, 봅시다. 65세 노인에서 알츠하이머 유병률은 약 5%입니다. 5%. 자,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약 5세가 증가할 때마다 유병률이 2배씩 높아져서, 자, 여기 85세 이상 노인에게서는 약 30에서 50%를 차지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자, 내가 치매가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해서 오시는 이제 환자들 대부분은 사실은 치매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도 약 5%밖에 그게 유병률이 좀 낮기 때문에 좀 낮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유병률이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5% 정도의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확률로 이제 질환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당뇨는 유병률이 한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많다고 해야 될까? 당뇨? 자, 다시 한번 쭉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면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 첫 번째 이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생기게 되고, 행동 심리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일상생활 능력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인지 기능 장애는 뭔가요? 자, 우리가 언제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다 라고 하는 요런 어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가 망가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 썼었던 물건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저기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 시간이 먼저 깨지고 그 다음 장소가 먼저 깨지고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외래에 환자가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면 언젠지 물어보는 거죠. 간단하게. 할아버지, 자,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비교적 이제 근접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당히 지금은 1994년이야 라고 이제 되게 엉뚱하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치매가 조금 진행이 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 외래에서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장소까지 물어봐요. 요렇게 1994년이라고 대답했던 사람한테는 장소까지 물어보겠죠.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게 봤을 때 여기 뭐 병원이야? 라고 이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동사무소야? 야,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라고 했는데 자기 딸이라든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혹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잘 쓰던 물건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인지 기능 장애라고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행동 심리 증상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한마디로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격이, 환자의 어떤 성격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공격적으로 그 사람 행동하게 되고, 막 해만 지면 막 나가려고 막 왔다 갔다 막 안절부절 못하게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성적인 욕구가 커져서 어떤 이제 섹슈얼 디스펑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계속 이제 귀찮게 한다던가, 그리고 악당해야 합니다. 악당. 예. 평소 성격은 참 조용하고 차분했던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게 생긴다든가.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ADL 나오죠. ADL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 돈 관리, 뭐 교통편 이용하는 거, 그리고 약 먹는 거, 타인과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망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알츠하이머 병에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는가 하면 보시면은 여기 보면 경증, 중등도, 중증,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경증의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어떤 경우나, 자, 이게 모호해서 발견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모르고 관심도 안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병적인 어떤 무관심 자체가 초기 증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항상 그냥 내가 알츠하이머 병 치매인지도 모르고 항상 익숙한 일과 낯익은 장소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말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든지
예전에 잘 해왔던 취미 활동들을 못하는 경우,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낚시라든지 뭐 바둑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어르신께서 즐겼던 어떤 취미, 뭐 수석, 뭐 분재,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 마치 그냥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 경증의 그 치매를 알츠하이머 치매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 뭐 단순히 뭐 우울증이 잠깐 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그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뭐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보건소에서도 측정이 가능해요. 가능해서 했을 때 이게 30점 만점의 시험이거든요. 30점 만점의 시험에서 20에서 26점 사이의 점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가 기억장애, 보통 이제 최근 기억장애가 생겨서 같은 질문을 또 한다던가 최근 일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또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경증의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외래에 오는 환자들에서 요 MMS라고 하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에서 26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점 만점에. 근데 이게 그 테스트를 실제 해보시면은 살짝만 사실 좀 실수를 해도 26점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치매인가? 내가 치매인가? 라고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 요걸 또 점수를 그 학력과 나이로 이제 또 그 환산을 해요. 환산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그 표본 집단으로 보통 어느 정도의 그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다 아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 관해서는 좀 더 나중에 MMS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